산연기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파트인 것 같아요. 자, 8. 걷기와 말하기. 네, 시작합시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어느 장면에서 소파의 쿠션 속에 몸을 파묻고 담배를 피우며 편안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대에 쓴 배우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 중에 다른 등장인물과 얽혀서 몰두해 있었고 거기에 있다는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 육체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일어섰고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잠시 선 채로 있었다. 그러니까 잠시 선 채로 있는 어떤 장면인가 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서 있는 동작 자체가 어색해졌다. 두 손이 마치 쓸모없는 부순물처럼 느껴졌다. 다리와 발이 경직되었고 등장인물과 장소에 대한 느낌을 잃었으며 결과적으로 당신은 방 안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노출된 배우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러자 당신은 뭘 했냐면 연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침착을 되찾고자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 방어 기제죠. 이 방어적인 자세는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빗나갔던 무대 경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육체적 불편,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면 부정확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침착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들이 부정확한 적응이라는 거지. 적응을 잘해야 되잖아. 정확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부정확한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물론 이유야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그는 일어선다 라고 지문이 쓰여 있기 때문일 거래. 스테이지 비즈니스. 이제 뭐 시계를 보고 문을 열고 걷고 과일을 깎고 싸우고 차를 대접하는 등 일체의 생활 행동을 스테이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제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데 이 스테이지 비즈니스와 정당화되지 않은 블로킹을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대사에 쓰여 있으니까 일어났다. 지문에 쓰여 있으니까 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맹목적으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어서는 데 대해 또는 가만히 서 있는 데 대해 합당하게 정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장인물을 상실했고 화자 등장인물로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상실했고 또 장소에 대한 실감도 잃게 된 것이다. 만일 소파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주어진 상황의 욕구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당신은 친구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고 보다 환영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가는 중에 그러니까 뭐 술을 한 잔 준다든지 물을 한 잔 대접하러 바로 딱 가는 중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거기에 정신이 쏠린 나머지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관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바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잠깐 서 있는 그 행동에 어떤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충만한 단순 명료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진행을 방해받는 느낌에서 해방되었을 것이다. 제작자 겸 연출가인 아서 홉킨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걷는 이유는 목적지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이제 걷는다라는 거죠. 이 말에 우타하겐이 한마디 덧붙인대요. 여러분이 창조하는 동작은 등장인물의 유기적 발전과 그 장면의 중심 행동을 허용하는 엄선된 행동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네, 뭐 맞는 말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요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극작가나 연출가가 우리한테 그는 불안한 듯이 서성거린다 라는 어떤 지문을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꼭 그럴 필요 없다. 진정한 서성거림이라면 각각의 움직임에 목적지가 있고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유관한 대상물의 움직임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일자리에 대한 소식을 가져다 줄 친구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그가 오는지 보기 위해서 창가로 가고 싶은 충동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는 아니야 이쪽에서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면서 전화기 쪽으로 방을 가로질러 갈 수도 있고 이 생각도 안 좋은 것 같아서 포기하고 대신 전화기를 약간 밀어내면서 저 기다리자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초조함을 풀기도 하고 방을 또 가로질러서 바로 가서 정말로 유리잔을
집어 들었다가 황급히 제자리에 내려놓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당신, 그러니까 나는 술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이 이제 설정이겠죠. 오기로 한 친구는 언제나 너 술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나무래 왔대요. 이 생각이 딱 미치자마자 나는 안락 의자로 가서 덥게 묻은 기름때를 비벼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방을 가로질러 벽거울을 보면서 머리 손질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한 내면적 대상물에서 또 다른 대상물 왔다리 갔다리 하죠. 당신의 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물들에서 뭐 전화라든지 창가라든지 실생활에서 서성거림은 당신을 무관한 대상물들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현실에서는. 그런데 1초 1초가 중요한 무대에서는 대상물들을 엄선해서 등장인물이나 상황 또는 둘 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드러내도록 취급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이상한 순서에 따라 접촉했던 바의 비논리적이다 싶은 대상물들은 반드시 극의 논리에 의해서 실체화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타하게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면서 의미 없는 행동들도 하죠. 그 의미 없는 행동들까지 희곡에 담아놓은 것이 안톤 체홉의 희곡들이죠. 거기에는 되게 잘못 써진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질 만한 의미 없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눈이 있는 친구들은 안톤 체홉이 왜 사실주의의 거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대본들은 그렇지는 않죠. 되게 이렇게 잘 웰메이드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유희를 위한 어떤 작품인 거니까 우리가 무대 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안하고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까지 무관한 대상물로 인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겠지. 보는 사람이 저건 대체 뭘까?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오히려 혼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아주 아다리가 딱 맞게 그게 논리가 아주 딱딱 맞게 떨어지게 실체화되어서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움직임의 목적지가 있고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길어봤자 뭐 한 2시간, 3시간짜리 연극일 텐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리얼리즘에 완전히 기반해가지고 막 너무 지극히 초사실주의적으로 막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효과적인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그게 논리에 의해서 실제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육체적 리얼리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입기로 선택한 옷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존재 상태, 자기 의식 및 그 육체적 현실은 뭘 입고 있느냐에 크게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치약 한 통 사러 모퉁이에 있는 약국으로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는 것 같이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호불호, 모양 등에서 감각적 인식을 갖고 옷을 특수화시켜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꽉 끼는 청바지에 길고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낡아 빠진 스니커즈를 신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똑같은 목적지에 날씨, 하루 중에 시간대, 전후의 사건들 등의 상황이 동일한데 단지 아까는 뭔가 캐주얼한 옷을 입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고전적인 새 정장을 차려입었고 우아한 구두를 신었고 멋들어진 장갑을 꼈고 목에는 밝은 색의 실크 스카프를 둘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치약 사러 가는 거야. 그런 다음 이 나중에 얘에서 한 가지 사항만 변화를 시켜보는 거야. 즉 약간 때 묻은 속치마가 바깥으로 보인다. 이런 마침 무슨 김은숙 작가님의 어떤 설정 같은 이러한 요소에서 여러분의 심리적 존재 상태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거리를 걷는 것처럼 단순한 육체적 표현이 그런 거 하나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주얼을 입었을 때도 느낌이 다를 것이고 정장을 입었을 때도 느낌이 다를 것인데 정장을 입었는데 속치마가 살짝 삐져나온 것,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장갑까지 모자까지 딱 꼈는데 속치마가 삐져나와 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가? 사실 정신이 지금 딴 데로 빠져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타하게는 여기서 가로치고 나 같으면 속치마가 보인다처럼 사소하고 하찮은 사항,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선생님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문을 볼 때도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한 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남들이 발견 못하는 건데 나만 이렇게 딱 발견했을 때 그게 되게
훨씬 퀄리티를 높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하고 하찮은 사항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 등장인물의 육체적 생활의 중심으로 우타하겐이라면 간주할 것이다. 그게 괜히 쓰여진 게 아닐 것이다. 물론 괜히 쓰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가의 입장을 우리가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우타하겐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옷은 내 등장인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내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바지자락에 스니커를 신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습장에는 나는 못 나오겠다. 바지에다가 스니커즈 질질 끌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연습하러는 자기는 못 나오겠대요. 마찬가지로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주름 장식이 달린 시폰 드레스를 입고서 세인트 존의 연습장에 나타날 수도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간의 모든 역할이 아니라 우타하겐이 이제 맡았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블랑쉬를 맡았었잖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스니커즈는 못 신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스니커즈를 신어도 되는 역할들 많습니다. 자, 그런 차림으로는 읽기 연습 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도무지 말을 입 밖으로 나는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살아있게 하려면 주변 날씨, 환경, 시간, 등장인물의 욕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 및 주된 욕구와 당장의 욕구 등이 정확하게 아다리가 또 잘 맞아야 한다. 등장인물의 말을 살아있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은 내 소망의 메신저니까. 내 말의 행동, 즉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상황 아래서 말을 전하느냐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내 등장인물로 하여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무지하게 많이 말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 왜 하느냐.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그 문제죠. 단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텐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 부사를 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굳이 하필 지금. 굳이 하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예요. 자, 이것이 내 등장인물로 하여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말의 행동, 즉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뭐 육하원칙 따지시는 분들은 육하원칙 따지셔도 되고 어떤 상황 아래에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뭘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굳이 하필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부사 3개를 아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항상 단문을 분석하기 전에 그 얘기를 써주세요. 굳이 하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렇게 찾으시면은 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효과가 없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라라는 설정을 하나 더 붙여보라는 거예요. 자, 옛날식으로 고정된 지적인 억양으로 말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그 말이 닿으려는 대상을 넘어서 관객 속 저 깊이까지 들리도록 발성하는 것이나 현대적 방법으로 언어적 의도나 행동 없이 그냥 들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중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무엇이 진정한 언어 행동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 연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대요.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부지런한 배우들은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여기서 좋은 게 아니다, 그치?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되게 부지런한 거야. 그러면 시간이 나면 때때로 작품의 첫 독해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첫 연습하기도 전에 되게 드라이하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드라이 리딩을 이제 하잖아. 근데 그거 하기도 전에 대사들을 이미 받았어. 내 캐릭터도 받았어. 그럼 막 그거 외우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 억양이 이제 정해져 버린단 말이야. 기계화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번 기계화가 돼버리면서 내 고정관념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이게 마지막 공연에 가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쉽대요. 연습 기간 동안에 그는 비록 등장인물의 의도를 열심히 찾아서 발견도 할 수 있고 파트너들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도 해보겠지만 10중 8구 당초에 그가 시작한 기계적이며 확고부동한 대사 읽기
그러니까 막 외웠고 억양도 그때 정해졌고 막 이런 대사 읽기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거를 고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와야 되는 거야. 이거 한 번 딱 박히면은 나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한다. 순전히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인위적이며 정당성 없는 블로킹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우리는 등장인물이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황 아래서 원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 첫 독해할 때는 그걸 모르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대사만 줄줄줄줄 외우고 대사 읽기를 시작해버리면 이 이유 없이 읽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언어적 행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언어 행동에는 육체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는 언어적 행동과 육체적 행동 사이에 무한히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해야지라는 어떤 의식을 하고 하는 행동은 없죠.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손을 돌리고 막 이러는데 이걸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 거지.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잖아. 자,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관객은 배우가 말하면서 걷는지 걸으면서 말하는지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면 안 된다?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연극은 퀘스천이 안 뜨는 연기라고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든 연극을 보든 퀘스천이 안 뜨고 그냥 그런갑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한테 설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는 물론 연출적인 어떤 의도 말고 배우가 하는 어떤 행동에서 저건 뭐지? 저게 뭐지? 저거는 왜 저러는 거지? 라는 퀘스천이 일단 뜨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동과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려워. 그 퀘스천이 풀리려고 또 관객들은 노력하잖아. 자, 그래서 관객은 배우가 말하면서 걷는지 몰라야지. 그냥 이쪽으로 걸으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듣잖아. 항상 그 서브텍스트를 듣잖아. 그러니까 걔가 움직이든 말든 우리랑 상관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움직임이 뭐 좀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이제 단체에 관람한 스크루 테이프 같은 경우 움직임이 심하게 많았죠. 무지하게 많았죠. 그러면 초반에 여러 가지 움직임 같은 건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우, 너 왜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저기를 봐야 되는 거야? 배우가 이제 막 셋이 막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움직임과 말이 우리한테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 네, 그것은 육체 행동과 언어 행동이 따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항상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말하면서 걷는지 걸으면서 말하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 말을 하면서 손을 쓰거나 우리가 상반신밖에 안 보이니까 손밖에 안 보일 텐데 손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손 쓴다 이러지 않죠. 그냥 손 쓰지 모르잖아.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파트 걷기와 말하기. 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말하면서 걷는지 걸으면서 말하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Walking and talking 이었습니다.